모집 공고에서 혁신성이란 무엇인가? 자, 제가 이 질문은 자주 받았어요. 자주 받았고,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님의 전문성도 좋고 다 좋은데 혁신성이 좀 아쉬울 때가 있어요. 아, 그러면 저도 좀 고민돼요. 근데 혁신성을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또 그분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혁신성이라는 게 예비 창업 패키지란 분야가 사실은 다양하고 넓을 수 있잖아요. 사실 꼭 뭐 하이테크만 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자, 근데 혁신성을 어떻게 해야 내가 좀 높게 평가받을 수 있나? 예를 들면 내가 앱 굳이 필요 없다. 웹사이트 필요 없다. 근데 그런 경우도 굳이 그러면 개발해야 되냐는 거지. 이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혁신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드웨어라고 칠게요. 하드웨어. 자, 기존 목재로 된 빨래판. 뭐 이제 요새는 빨래판을 거의 안 쓰시죠? 뭐 혹시 모르는 분 계시나? 예. 만약에 나무로 된 빨래판이 있었어요. 자, 이것을 보통은 이제 직사각형이죠. 길쭉한데 디자인을 개선해서 원형으로 만들어 보겠다. 또는 좀 때가 잘 타지 않도록 플라스틱으로 바꿔 보겠다. 또는 잘 휘도록 고무로 만들어 보겠다. 자, 그러면 어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목재로 된 그 흔한 빨래판을 디자인을 바꿨거나 소재를 바꿨어요. 자, 이것을 혁신적이라고 봐줄까? 자, 여기에 대한 평가는 과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사례. 배달의 민족이에요. 배달의 민족인데 아시다시피 배달의 민족은 다 있죠. 한식, 중식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식만 뽑았어요. 그래서 저는 좀 차별화 포인트 잡은 거죠. 한식만 더 깊이 있게 해서 한식만 따로 뽑아서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제안하신 거예요. 자, 과연 이것을 혁신적이라고 봐줄까? 일단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요, 주관적인 부분입니다. 주관적인 부분이고, 대신 제가 이제 뭐 사업도 20년 넘게 했고, 뭐 평가위원도 10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2011년부터 했었죠. 예전에 아이폰 개발, 그때부터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 주관적이라는 거 감안하고 들어주십시오. 이제 평가를 할 때 느낌은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자, 목재로 된 빨래판이라는 부분을 이제 제안했는데 저거를 원형으로 한다는 거예요. 원형으로.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원형에 대해서 수요가 많나? 이게 먼저 질문이 나오는 거죠. 원형에 대한 수요가 많냐는 거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혁신성이라는 부분에서 너무 이제 매달려 계지 마시고 약간 이제 좀만 아래로 보다 보면 그렇게 원형으로 된 부분에 대한 수요가 있는가라는 부분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단순한 원형이 아니라 예를 들면 기존의 직사각형인데 훨씬 뭐 다른 제품들이 막 기능이 예를 들어서 뭐 빨래 비누를 수납할 수 있는 어떤 수납부가 있고 자, 그럼 그런 부분을 혁신적으로 볼 수 있는가? 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죠. 그것이 시장의 니즈가 있었다. 그것을 혁신적이라고 할 만하다. 그런 근거를 제시하냐라는 게 저는 이제 또 중요하다. 어차피 앞에 했던 일 반복일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실은 이제 평가원이 판단하겠죠. 왜냐면 모르거든요. 맞잖아요. 뭐 제가 예를 든 거지만 사실 뭐 빨래를 할 때 아니 그냥 뭐 직사각형이 제일 편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근데 원형으로 했을 때 어떤 새로운 뭐 이런 법이 있는데 이걸 하면 좋겠다는 걸 개발한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만 가지고 이 대표자님이 말씀한 것만 들어서는 제가 신뢰가 안 가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대표님이 리서치를 했어요. CGF을 만들고 리서치를 했더니 소위 말 A/B 테스트 기존의 그 직사각형 빨래판과 원형을 비교했더니 원형이 효율적이고 세제를 덜 쓰고 팔 힘이 덜 들고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건 시장에서 검증이 좀 된 거죠. 자, 그러면 평가원이 어떻게 얘기할까요? 이걸 혁신성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아니겠죠. 결국은 이런 식의 어떤 방향성을 잘 잡고 혁신성을 근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시하자.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하드웨어나 융복합 이런 경우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결하시면 되겠고요. 자, 방금 말한 배달의 민족에서 한식을 한다는 부분은 이렇게 이해되죠. 아니, 배달의 민족에서 한식을 뽑아낸 거는 어쩌면 일반적인 형태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 버티컬 수직
우리 보통 분화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유튜브도 언젠가 그럴 수 있어요. 뭐 퀴즈 따로 뽑아져 나가고 먹방 그죠? 분리돼 나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런 식의 어쩌면 이건 당연한 거고 마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자, 근데 이게 차별화가 되나? 이게 혁신성인가? 이런 이제 의구심 가질 수 있죠. 자,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한식으로 분리한다는 부분은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실은 이제 배달의 민족 이용자를 조사해 보니까 한식을 제가 예를 든 겁니다. 한식을 먹는 비중이 70%가 됩니다. 근데 70%가 한식을 먹는데 메뉴는 비중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불편해합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와 리서치가 자료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배달의 민족에서 70% 하루 10건 중에 7건을 주문하는 한식만 별도로 뽑아서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기술적인 차별은 아니지만 시장의 니즈를 반영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차별화됐다든지 시장의 니즈를 해결했구나 라는 건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사례를 든 이유 뭐냐면은 이 두 가지 사례가 이제 가장 이제 좀 자주 받는 질문인 거죠. 차라리 혁신성이 기술로 승부한 아까 말한 것처럼 LTE로 된 거를 5G로 바꾸는데 5G에 대한 어떤 원천 기술 칩을 개발했다. 뭐 이 정도 되면은 거의 뭐 혁신성은 거의 뭐 끝장판 아닌가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뭐 긴 말이 필요 없죠. 뭐 평가한테 할 말 없잖아요. 이 정도면 누가 봐도 혁신성이 있다라고 할 거잖아요. 소재가 바뀌었어요. 네, 소재가 우주복 소재로 바뀌었어. 뭐 이런 부분도 뭐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근데 그런 게 아닌 좀 애매한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시장의 니즈를 확인해서 그 니즈가 있고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뭐 그렇게 하시는 부분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의견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질문이 올라온 거 잠깐 볼게요. 질문 올라온 거 있는데 어디서 보니까 홍삼으로 게사료 만들었는데 선정이 됐더군요. 그게 혁신성으로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정답이 없죠. 그죠? 제가 다시 말하지만 한 뭐 10년, 20년 지나면 이제 AI가 평가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이제 그러면 뭐 저 같은 사람인데 이제 뭐 일이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아마 그런 형태로 평가를 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사람이라는 변수가 많이 줄잖아요. 네, 거기에 따른 장단점이 있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사료가 맞나 안 맞나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현재는 공정성이라는 부분 때문에 평가위원들이 랜덤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지식의 차이점, 경험의 차이점 때문에 평가가 다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방금 말씀처럼 게사료로 홍삼 만들었다. 홍삼이 가지는 면역력을 알아봤더니 개에도 적용이 되더라. 뭐 그런 시험 결과를 제시하시면서 그래서 만들었다라고 하고 하면은 그거 자체를 혁신성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제가 더 길게 말씀 안 드리겠지만 혁신성이라는 부분이 또 여러분들이 근거를 제시하기 나름이다. 또 이런 의견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서 자, 무엇을 혁신할 수 있을까? 일반적인 이제 방법 말씀드려볼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먼저 기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제 엔지니어 대표님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서 뭐 폰을 뭐 10년 만들었던 현대자동차에서 차를 뭐 몇 년 만들었던 뭐 저 미국에 있는 보스턴 거기에서 로봇을 뭐 한 10년 만들었던 그런 캐리어 있는 분이세요. 그럼 긴 말할 거 없죠. 엔지니어 출신의 대표님이 이렇게 기술 지향하겠다. 이거는 뭐 긴 말할 거 없죠. 자, 근데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대표님이 엔지니어가 아니야. 자, 근데 로봇을 개발하겠대. 근데 무인차를 개발하겠대. 이렇게 됐을 때는 공동대표 정도가 엔지니어로 정말 빵빵한 분이 계시지 않으면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이테크일수록. 뭐 주관적인 의견입니다만 뭐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게 좀 더 일반적일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이테크 엔지니어가 아닐 때, 요것도 괜찮죠. 무슨 말이냐면은, 뭐, 비염 그런 거 아닐까요? 카카오뱅크, 비염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최근에 정말 편해졌잖아요. 근데 카카오뱅크 같은 어떤 매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인터넷 뱅킹 할 때, 여러분 다 기억도 안 나, 저도 기억 안 나는데 되게 번거로웠잖아요. 폰 켜서 뭐 인증하고 몇 번 했던 것 같아. 근데 어느 순간부터 카카오뱅크 쓰고 이렇게 했더니 되게 편하잖아요. 한 몇 번만 하면 끝나잖아요. 이것도 혁신이죠. 즉 프로세스의 혁신. 그러니까
하이테크는 아니지만 영화 예매할 때 기존에 우리 폰에서 10번의 단계를 거쳤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해서 5분 만에 끝냈어. 혁신이죠. 이건 누가 봐도 혁신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여러분께 이제 권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프로세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개선한다. 뭐 이런 부분과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비즈니스 모델은 좀 다른 얘기라 생각하고 근데 혁신이라는 면에서 보면은 이것도 하나의 서비스 개선이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단계를 줄였다. 어떤 뭐 생체 정보를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을 줄였다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얘기될 수 있겠죠. 뭐 UX 면에서는 이제 손가락으로 하던 보통 이제 탭을 해서 우리가 했는데 음성으로 하게 하겠다. 그 네이버에 가시면은 AI 관련된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남성 목소리 10개, 여성 목소리 10개, 뭐 애들 목소리 몇 개, 다 DB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갖다 쓰시면 돼요. 예전처럼 그 뭐 재미없는 그런 보이스가 아니고요. 정말 자연스럽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딱딱하던 그런 ARS 음성을 이렇게 바꾼다라든지 또는 좀 더 말귀를 알아듣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를 한다고 하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UX 개선이라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손가락으로 하던 부분을 음성으로 한다. 이런 부분도 좋겠고 또는 음성이라는 부분도 어떤 질적으로 개선했다라고 하든지 뭐 이런 부분도 UX라는 면에서 유저 익스피리언스, 사용자 경험 면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얘기해 볼만 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서비스 범위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지상에서 보통 이제 전파가 뭐 터지고 우리가 전화를 받잖아요. 이것도 아이디어란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물속에 있는 아들내미를 내가 데리고 나오고 싶어. 물속에 있는 우리 와이프를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물속에는 안 들릴 거잖아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장치를 개발했는데 뭐 물에서도 소리가 들린다. 자, 그런 부분 어때요? 지상에서 쓰던 부분을 물에서도 쓰게 만든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뭐 방수란 부분 그리고 물속까지 전달되는 음파가 없을까? 이런 부분 연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테크니컬하게 할 수도 있고 다르게는 그냥 좀 단순하게 뭐 좀 더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서비스 범위를 좀 확대했다. 이런 부분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시장 확대. 서비스 범위보다 좀 더 큰 얘기죠. 그래서 한국에서 되던 부분을 뭐 예를 들어 물류로 칠게요. 물류 배송 경우에 예를 들면은 해외까지 했다. 예를 들면 기존에 한국에서 5,000원 정도 배송하던 것을 해외에 할 때 한 뭐 5만 원 들었는데 이러한 방법을 쓰면은 한 2만 원이면 된다. 이런 부분도 말되는 혁신이죠. 자, 그래서 지금 혁신성에 대해서 고민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접근하시면 어떨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기타 말 그대로 기술적인 부분은 대표적인 게 이제 5G, 제가 잠시 뒤에 얘기할 건데요. 5G도 있고 로봇도 있고 AI 있고 VR이 있습니다. 이제 평가할 때 이런 주제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근데 참고로 AI는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면은 AI라는 주제를 들고 들어왔을 때 평가원들이 질문이 달라지죠. 조금 더 AI에 맞게 준비된 부분 몇 개 물어보면 다 금방 파악되거든요. 준비됐나 안 됐나. 그래서 AI라든지 마찬가지로 로봇, 5G, 무인차 이런 테마들은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팀빌딩이나 준비가 안 되면은 좀 쉽지 않지 않은가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VR, AR은 개인적인 좀 의견을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20년 이상 현업을 했고 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컴퓨터를 제일 처음 접하게 됐던 부분이 3D Max라는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이었어요. 정말 옛날 얘기죠. 옛날 얘기인데 뭐 4메가 램에 돌아가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옛날 얘기인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특히 가상현실이나 VR 상당히 오랫동안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말 돈이 안 됩니다. 많은 시도가 있었고요. 많은 도전들을 했었어요. 근데 참 사람들이 돈 내고는 안 쓰는 것 같아. 신기하긴 신기한데 돈 내고는 안 써. 뭐 짧게 말씀드리면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 오큘러스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아마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영상을 보고 할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과 지금 채팅창으로 만나잖아요. 예를 들면 아마 곧 저도 한번 해볼 생각인데 제가 페이스북에 오큘러스가 있고 여러분들이 오큘러스 쓰고 있으면은 이 방에 다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같이 파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돈을 내겠다. 여기 이렇게 하는데 이용료가 오큘러스 사는데 뭐 40만 원.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용료가 월 2만 원이다. 여긴 돈 쓰겠죠. 자,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늘 생각했던 거, 뭐 다양한 분야에서 VR, AR은 사실은 어쨌거나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면 VR, AR에 대한 그런 인식이 좀 있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돈 될 수 있는 어떤 BM을 제시하지 않으면 VR, AR은 저거 돈 될까? 또는 돈 내고 쓸까? 이런 쪽 의구심이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